그러면 술과 다이어트를 양립할 수 있는 최고의 비법은 당질과 알코올이 칼로리 섭취에 신경을 써보자. 술을 마셔도 다이어트는 가능하다. 과식 과음을 피하고 하루 섭취 칼로리와 당질을 줄이면 된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당질은 하루 당질 섭취 기준량을 넘지 않도록 하자. 밤이나 면들을 많이 먹지 않는 것은 물론 주스나 스포츠 드링크도 많이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자. 몸이 좋다고 채소 주스를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종류에 따라서 당질을 많이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채소를 그대로 먹는다고 해도 감자나 옥수수, 연근 종류는 당질이 많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당질을 줄여도 섭취하는 칼로리 자체가 계속 높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선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자. 당질뿐만 아니라 칼로리 섭취에도 신경을 써보자.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 기초대사에서 입속 환경과 간은 서로 연관이 있다. 입속의 치주병균은 간에도 영향을 준다. 입속에서 생기는 병인 치주병과 간과 관련이 있는 당뇨병, 언뜻 보았을 때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두 질병이지만 최근 연구를 통해서 치주병도 인슐린 저항성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의 감수성이 저하여 계속 혈당치가 상승하는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가리킨다. 치주병에 의해서 잇몸에서 출혈이 발생하면 치주병균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는데 이것이 인슐린의 효력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음식물과 함께 들어간 치주병균이 간까지 도달하여 간에 무리를 준다는 연구도 있다. 치주병균의 독성이 많기 때문에 간은 이를 해독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움직인다. 그 과정에서 간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한편 당뇨병이 치주병을 유발한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당뇨에 의해서 혈관이 약해져서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신체의 저항력도 나빠져서 치주병균의 감염의 확률이 높아진다. 치주병과 당뇨병의 무슨 관계가 있네요. 혈액이 잘 안 된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인슐린 혈액이 떨어진다. 인슐린 저항성으로 나타날 수 있네요. 치주병이. 그렇네요. 약간의 당질 제한이 최고의 식사법은 뭐냐? 매일 섭취하는 당질을 아주 조금씩 줄인다. 간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최대의 원인은 당질의 과다 섭취이기 때문에 어쨌든 당질을 최고로 줄이고 남녀 불문하고 세대를 불문하고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다. 당질 제한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울해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경계태세를 낮출 필요도 없다. 원래 자신이 몇 그램의 당질을 먹는지는 계산이 불가능하고 또 무언가를 먹을 때 당질을 계산하는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격하게 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 쌀을 평소보다 10% 줄이고 또 먹을 때 무료로 제공하는 밥을 고봉으로 쌓지 말고 평소에 먹는 양만 담는 정도로 조금씩 줄이도록 의식하면 된다. 먹는 순서도 중요하다. 정식을 먹는다면 처음에는 작은 접시에 담아서 채소나 샐러드, 그 다음에 메인 요리와 함께 나오는 반찬을 중심으로 해서 먹고 이렇게 밥을 줄이는 식으로 해나가자. 밥 양을 말인데요. 술 마시면 살이 찐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살이 찐다는 것은 술 때문이 아니라 당질 때문이다. 불룩하게 나온 배를 술배라고 하듯이 술 마시면 살이 찐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식 같은 이야기지만 맥주 500ml의 칼로리는 약 200kcal, 밥 한 공기 칼로리라도 많기 때문에 납득할 만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알코올에 포함된 대부분의 에너지는 단순한 연령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체내에 축적되기 어렵다. 그리고 각나라의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 섭취량과 비만은 관련성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살이 찐다고 생각하는 걸까? 살이 찌는 것은 알코올이 아니라 과일 맛 주류와 같은 달콤한 술, 그리고 함께 먹는 안주, 술 마시고 먹는 라면에 포함된 당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기 때문이다. 당질은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필수 에너지원인 중성지방이 합성되어서 혈액 속에 흐르게 된다. 하지만 미처 소비되지 않은 중성지방은 내장지방과 함께 피하지방으로 쌓인다. 과당, 옥수수 씨름과 같이 감미료가 포함된 술을 계속 마시거나 당질이 듬뿍 포함된 안주를 먹으면 중성지방이 대량 합성되어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알코올 섭취량과 비만은 관련성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것이 쌓이는 것은 역시 식사라든가 뒤에 따라오는 이 메뉴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건데요. 알코올 분해 능력을 제대로 높이는 방법은 뭘까? 간은 24시간 계속 움직이는 장기라고 불리는데 안주를 먹는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군요. 자,
어찌됐든 칼로리보다 당질을 억제하자, 정성지방도 함께 줄이자, 술에는 식욕을 증진하는 작용이 있다. 술자리에서 배가 아플 때까지 먹는 사람이 많을 텐데 사실 이런 습관이 살찌는 원인 중에 하나이다. 여기서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장간막, 소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과 내장 주위에 붙어있는 내장지방이다. 음식으로 섭취한 영양분은 간에서 정성지방으로 합성이 된다. 그 위에 에너지로 변화해서 신체 여러 기관에서 소비하는데 정성지방이 너무 많으면 우리 몸에서 다 소비하지 못하고 남게 된다. 이것이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으로 축적되어서 비만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상태가 계속되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으로 변하기 쉬운 당질은 피해야 한다. 풋콩이나 회, 채소절임, 두부, 나트리와 같이 고단백 저당질 안주를 먹고 당질이 높은 음식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간혹 살찌니까 싫다며 안주를 먹지 않고 술만 마시는 사람도 있다. 확실히 술만 마시면 살이 덜 찔 수도 있겠지만 간에 대한 부담은 커진다. 당질이 너무 많이 있으면 중성지방이 증가하면서 생기는 단점이 뭐냐? 혈압이 높아지고 혈당치가 올라가고 혈전이 생기고 이런 것이, 그래서 포만감 관련해서 렙틴이 움직임을 방해해서 포만감을 얻기가 힘들어진다. 장수 호르몬 아지포넥틴의 분비량이 줄어들고 혈당치와 혈압 조정 능력이 저하되어 동맥 경화가 진행이 되어지게 된다. 내장지방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것이다 하는 거죠. 간은 쉬는 날이 필요 없다. 일주일 단위로 관리하면 스트레스가 없다. 대부분 사람들은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간도 쉬어야 하지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쉬는 날 힘들게 하고 그다음에 뭐 부어라 마시라 이렇게 한다면 간은 쉬는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일주일 단위로 나눠서 알코올 섭취량을 관리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도 한다. 간은 쉬는 날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새로운 상식인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알코올 적정 섭취량은 1일에 20g, 허용량은 하루에 40g 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140에서 200칼로리씩 정도로 컨트롤을 하면 될 것이다. 알코올 섭취량을 일주일 단위로 관리를 해본다. 중성지방이 많아지면 무슨 결말이 생긴다. 지방간은 큰 병으로 향하는 입구이다. 원래 중성지방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에너지 원인 당질을 변화시킨 것이다. 우리 몸에서 당질 섭취량이 부족하면 쌓아뒀던 중성지방을 소비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중성지방은 인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이지만 저장하는 속도가 소비량을 넘어서면 우리 몸에 쌓이고 만다. 건강한 간의 중성지방 비율은 3에서 5%이지만 그 비율이 30%를 넘어버리면 지방가지라고 불리게 된다. 미처 저장하지 못한 중성지방이 혈액 속에 흘러들어가 몸속의 지방세포가 늘어나면 내장지방이 증가하여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큰 병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과음이나 운동 부족 같은 생활습관이 원인이 되어 간에 지방 성분이 쌓이고 지방간으로 이어진다. 간에 지방 성분이 쌓이면 피가 끈적거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간 기능이 떨어지고 간세포에 염증이 생기는 지방성 간염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간이 회복과 염증을 반복하면서 간의 표면이 점점 울퉁불퉁해진다. 이 과정이 쌓인 상태를 간 경변이라고 한다. 중성지방의 역할은 간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에너지원 당질을 비축해 놓기 필요한 기관이다. 충분한 당질을 섭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성지방에서 에너지가 소비된다. 단 소비보다 축적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면 지방간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생활 습관이 망가지고 가음이나 당질의 가행 상태가 운동 부족 같은 습관이 되면 망가진다. 지방간 상태로 간에 있는 중성지방 비율이 30%를 넘으면 지방간이 된다. 간에 중성지방이 더 많이 쌓이면 염증이 생기고 간경변은 회복과 염증 발생이 되면서 요출이 생기고 간이 위축이 된다. 간암은 온몸이 가렵거나 황달이 생기고 복수와 변비와 설사와 같은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술병의 최대 원인은 당질이다. 원인은 맥주가 아니다. 매일 맥주를 마셔서 술비가 나와서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사실 맥주에는 살찌는 원인은 당질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보다는 당질의 과잉 섭취가 문제다. 안주로 먹는 감자튀김 혹은 감자 샐러드, 술 마신 후에 라면과 밥,
등 술자리에서 계속 당귀를 섭취하기 쉬운데 이것이 설비와 크게 연관이 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은 간에서 분해되어서 필요한 양은 근육에 저장했다가 근육 운동을 할 때 에너지로 소비한다. 하지만 에너지를 소비하고 남은 당질은 간에서 정상지방으로 변하는데 이러한 당질을 많이 섭취하면 혈당치가 급상승하여 인슐린이 분비된다. 그리고 결국 남은 당질들은 바로 지방으로 변한다. 이것이 사람이 살찌는 메커니즘인 것이다. 메커니즘이 그렇죠. 술의 적정량은 사람마다 다르다. 이를 적정량 알코올 뭐 이렇게 해서 체지방에 따라서 사람마다 적정량은 다르다. 술이 센 원인의 80%는 유전자가 결정한다. 동양인의 약 40%는 술이 약하다는 사실이다. 사람은 술이 센 사람과 약한 사람을 나눌 수 있는데 이유는 바로 유전자. 체내에 들어간 알코올은 간으로 옮겨진 뒤에 이렇게 쭉쭉쭉 바뀌는데 에타라는 거네요.